네, 제목을 보면 공간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질까?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달라진다 라는 결론을 어, 전제로 깔고 제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주거 공간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집을 가리키는 거죠. 집의 구조 형태가 달라지면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 삶의 모습, 즉 문화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거 공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에 3면 구성으로 되어 있죠.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 즉 공동체의 촌락을 말한다. 마을, 자, 마을은 한 집만 구성되지 않죠. 여러 집이 붙여서 살아가는 동네, 즉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자, 마을의 기본적 의미, 자,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유의하며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살림집은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집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그 집이 옛날에는 마당과 텃밭까지, 그러니까 집 자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당과 텃밭까지 포함하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집 말고 밭도 같이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생활의 영역은 그 집 마당을 나가면 골목길을 지나서 마을, 자, 마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이 마당과 텃밭 그리고 마을까지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는 농경 생활의 필수. 자, 농경을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죠. 자, 정보나 지식을 교환해야 되고 때로는 노동을 서로 합쳐서 노동을 교환하거나 생산물을 교환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협조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마을까지 확장이 되는 어떤 시골 마을의 모습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영역이 집에서부터 마을까지 확장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것을 장점으로 정보의 교환, 노동력의 교환, 생산품의 교환까지가 그 장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장점의 핵심적인 단어로 우리 교환이라는 단어를 좀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교환이 핵심적인 장점의 포인트죠. 자,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과거의 집과 달리 현대 도시 사회의 집은, 자, 과거와 달리 현대 도시의 집, 자, 여기 앞에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 있고 이 단락부터는 현재의 시간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메모를 해 두시고 자, 현대 집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공간으로 존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아파트 안에 뭐 다 개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옆집 있는데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개인 공간의 집을 나와 복도, 현관, 주차장 공간을 빠르게 지나쳐. 자, 이때 복도와 현관, 주차장 네모쳐 볼게요. 별표해 놓겠습니다. 그 앞단락에 보면 그 다음에 앞단락에 마당과 텃밭, 마을의 골목길. 자, 옛날 전통적인 시골 마을의 골목길 일종의 공유 공간이죠. 물론 이런 골목길 같은 공간이 현대 아파트 촌에도 있습니다. 자, 복도를 같이 쓰고 현관도 같이 쓰고 주차장도 같이 씁니다. 자, 이것이
공유되는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주의하세요. 공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현대에도 공유 공간은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공유 공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있긴 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메모해 두시고, 자, 그걸 빠르게 지나쳐 직장, 학교에 가죠. 자, 다음 문장.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도시에는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매우 적고 있긴 있지만, 자, 매우 적고 비어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 공유 공간의 사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 무엇이 달라, 무엇이 변화해서 이렇게 공유 공간이 많이 사라지고 공유 공간의 사용의 질이, 사용도가 떨어지게 되었을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문답법 혹은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자, 묻고 뒤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서리법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서리법 X라고 적어둡시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가서 모여 사는 마을. 자, 소제목이 있네요. 자, 이 소제목을 통해서 전개될 내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속에 품고 있대요. 우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 마을이라고 하는 건 집만 모여있다고 마을. 물론 여러분들 신도시 일산이나 혹은 분당, 판교, 그다음 평촌 이런 각 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 몇 개를 묶어서 마을의 명칭이 부여됩니다. 일산만 해도 후곡마을, 문촌마을, 호수마을 이런 식으로 백송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의 명칭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옛날에 시골 마을이 그렇죠. 마을에 이장이 있고 이장님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옛날에는 촌장이 있어서 그 촌장 아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자,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 사이 공간이라고 하죠. 사이 공간에 네모치겠습니다. 별표 3개 빵빵빵. 여기에서 문제가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문제가 반드시 여기서 나와요. 자, 중간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와 뭐의 중간입니까? 개인과 공공의 두 사이. 그런 뜻에서 사이 공간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개인 공간과 공공 공간 사이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자, 마을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서로 마주치고 인사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또 물건을 교환하고 노동을 교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카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카페 역할, 서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노동을 교환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골목길일 수도, 마을의 좁은 골목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어귀 입구에 있는 조그만 공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등등등. 자, 이거는 이제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역. 자, 이게 나데이 버피 문장이에요. 이런 사회 공간은 집과 집 사이는 골목길이라고 한다면 통행을 하는 공간이 맞긴 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 골목길은 통행 공간이 맞긴 맞는데 사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X할게요. 통행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목적입니다. 자, 사이 공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통행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목적이다.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사는 정주성. 자, 이 두 가지 관계 형성과 사회 공간의 역할이 동시에 문제 없이 형성되고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을 살기가 좋겠죠.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자, 물품도 교환하고 노동도 교환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확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오래 머물러 사는 것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자, 정주성이란 건 한 곳에 머물러, 자, 한 장소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정주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주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은 집을 짓고 선택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주성이 있어야지만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을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 사회 공간도 없고 마을도 관계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조건이며 조건. 이 조건으로 인해서 즉 관계와 사회 공간의 존재, 이 두 가지 조건이 정주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 사실입니다. 다음 문장. 자, 과거에는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의 입지를 선정하고 목수와 상호에 합의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자, 과거의 집 짓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먼저 장소를 정하고 목수와 합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맨 처음에 한 집이 생기겠죠. 어떤 마을에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길을 만들고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 마을이 이제 살만해, 사는 조건이 좋으면 한 명 한 명씩 다른 가정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겠죠. 자, 집들이 하나하나 들어찹니다. 그러면 집들이 들어와서, 자, 맨 처음에 개인이 들어와서 한 집이 생기면 그 집이 더 들어서 마을이 생겨나고 그 마을이 생겨난 다음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결과로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일산이나 분당, 판교, 평촌 이런 신도시에는요, 위례 신도시 같은, 자, 그곳은 처음에 마을 아파트를 지으면서부터 길 같이 닦죠. 길을 닦아야 차가 들어가서 아파트 골조, 모래, 건축 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전통적인 과거의 마을은 집들이 생기면서 길이 저절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 논리적 맥락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개인의 주거 공간을 한정하는 담과 담 사이에는 길과 공터가 있습니다. 자, 길과 공터, 바로 이게 뭐예요? 사이 공간이죠. 자, 여기 쭉 화살표를 거놓게 사이 공간. 전통 주거지의 길은 큰 길에서 안길이 뻗어나가고 또 그 길에 샛길이 뻗어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자, 큰 길이 있고요, 안길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샛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큰 길, 자, 이게 안길, 샛길.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이 곧게 뻗은 것을 흉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곧게 뻗은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길이 그래서 꼬불꼬불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곧바로 보이지 않도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 길하다, 복되다, 안정된다, 안전하고 복되다, 그게 길한 겁니다. 자, 해피하다, 영어로 쉽게 보면 해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그래서 길은 기본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또한 집이 큰 길 옆에 있는 건 역시 꺼린 탓에 전통마을의 집은 실핏줄처럼 얽힌 불규칙한 길을 따라 자연스레 자, 불규칙한 길, 큰 길 옆에 있는 곳을 꺼렸습니다. 큰 길 옆에 있는 곳. 그래서 집이 꼬불꼬불한 실핏줄같이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자연스레 자리했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근대 이전의 전통 마을에는 항상 구부러지거나 꺾인 불규칙한 형태의 골목길이 존재했고, 도시를 포함한 전통 주거지의 가로측에는 자, 격자형이 아닌 가지형, 즉 정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도시도 똑같아요. 도시 전통 마을뿐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옛날 도시, 근데 옛날 조선시대 한양이죠, 한양. 한양에 무슨 종로라 이제 이런 종로와 이런 시전 상인 시장이 있는 그런 길 같은 경우는 반듯반듯한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건 상업지역이니까 시전 같은 상업지역, 궁궐 같은 이런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길이 격자체계가 길이 이제 궁궐이나 시전 같은 그런 길, 종로거리, 자, 이런 것들은 길이 곧았습니다. 곧은 길. 자, 곧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전통 마을과 전통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격자행, 자, 나대의 법이네요. 격자가 아니라 가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단어에는 X를 긋고, 자, 나대의 법비, 뭐뭐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하는 집과 일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마을 앞에 한 5분 이내, 뭐 길어야 10분 이내에 자기가 경작하는 밭과 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한양 같은 경우도 자기 주거지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집과 일하는 장소, 오피스. 즉 홈과 오피스가 장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동 시간이 적게 걸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주로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휙 지나가거나 전철 타고 자면서 가지 않는 거죠.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경험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논리 구조가 어떤지 볼게요. 자, 홈과 오피스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 이웃과도 자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 이곳이 원인이 되고, 적어보세요. 이 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인 결과를 이어준 문장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 줄여서 인과적 관계, 자, 인과적 전개로 되고 있네요. 자, 메모해 둡니다. 다음 단락. 자,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자, 그리고 길을 돌고 돌다 보면 동네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 보면 맨 작은 것이 방이죠. 그 다음 마당이죠. 그 다음에 대문 밖을 나와서 골목길을 지나서 동네 중심부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장소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자, 물론 의도하는 경우도 있죠. 의도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 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들 사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은 개별적인데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였다는 거죠. 자, 골목길, 공터, 그런 구조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 공간의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의 마을의 어떤 특성, 형태와 사회 공간의 기능, 역할에 따른 공동체 형성, 자, 그런 말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역시 소제목이 중간 이로 바뀌면서 소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동질성과 사생활. 동질성? 사생활? 자, 이거는 현대 아파트의 특성을 말하고 있네요. 현대의 주거 공간, 대표하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 전통의 주거 형태는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자, 전통주택이라는 명칭. 자, 공동주택과 다른 개념입니다. 자, 아파트가 전통적인 주택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첫 번째, 한 단위 세대를 층층이 쌓아서 배치하는 뭡니까? 적층 기본. 적층, 층을 쌓는다. 1층, 2층, 3층 층을 쌓죠. 적층성이라고, 적층성. 하나의 건물 내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균일한. 자, 1층의 집과 2층의 집이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균일한 주거 공간이 밀집해 있다. 적층성이 있다.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균일한 주거 공간의 모습을 띈다. 세 번째,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산다. 선생님이 아파트 사는 이 지역에는요, 여기가 이제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즉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를 두는 젊은 세대가 주로 모여 살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적층성을 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두 번째, 균일한 주거 공간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모여 산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등장은 공동체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자, 공동주택의 등장. 전통적인 마을의 공동체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자, 원인한 말 별표할게요. 원인. 자, 공동주택의 등장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집의 구조가 바뀌니까 전통적인 마을의 관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핵심적 원인이죠. 자,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습니다. 자, 사이 공간이 X할게요. 여기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공유 공간은 있어요. 공유 공간은 일부 존재합니다. 뭡니까? 아파트의 복도, 현관,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 계단, 다 이게 공유 공간이죠. 공유 공간은 있습니다만 사이 공간은 없다는 거 주의합시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메모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에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죠. 자, 101호, 102호, 103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죠. 당연하죠. 옛날 전통적인 그 집들도 사생활을
가질 수가 있죠. 대문이 있으니 대문을 닫고 그리고 안방의 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자, 주택에 물론 현대 아파트는 뭐 철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들어올 수 없죠. 과거의 집들은 대문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의 문을 종이문, 나무 문이기 때문에 뭐 밀치면 밀리거나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내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유사한 거주자, 동질성을 지닌 거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집단인 것만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옆집 아들도 중학생, 우리 집 아들도 중학생, 뭐 같은 학원 다닐 수도 있고. 자, 그러나 공유가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즉, 공동체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공동주택의 등장이 맨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중요해요. 이것이 어때요? 사이 공간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 말. 자, 단지가 집단성을 띠고 있죠. 1단지, 2단지. 너 몇 단지야? 나 1단지다. 나도 1단지야. 같은 단지네? 하지만 이거는 인위적인 마을이고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자, 상징적인 결속성이 있어. 뭐예요? 건데? 너 일산마을 사니? 나 후곡마을인데? 이런 식으로 문촌마을인데 상징적인 결속성을 확보는 하고 있으면 이건 오케이입니다. 자, 충분한 소통은 하지 못해요. 단지 내에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그리고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 차단기,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출입문,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자, 울타리는 자, 영역 만들기 역할을 합니다. 자, 단지마다 옆 단지와 울타리가 경계로 쳐져 있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침입이 되겠죠. 단지 내부에 동질성을 지닌 사회계층이 거주하는 것이 현대 주거지의 특징인데 외부와 차별성을 갖는 고급 단지일수록 그 울타리가 견고합니다. 여러분들 그 청담동, 강남 청담동 혹은 그 강북에 있는 그 한남동 같은 고급 단지에는요, 고급 빌라촌 이런 데는 진짜 울타리가 엄청납니다.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견고합니다. 그러나 외부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도 이웃과 만나기 위한 공간과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외부와 외부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부에서도 단절돼 있다. 옆집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자,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지만 일단 현관문만 열면 아늑한 주거 환경이 펼쳐집니다. 자, 반대로 현관문 하나만 잠그면 집 전체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경계되죠. 솔직히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가족만의 성역에서는 누구라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없고 이웃이나 친척이라도 문을 열어줄 때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도 사실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도시에서는 필요합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을 잘 분리해두는 건 단단하게 닫아두는 것은 굉장히 안전을 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해요. 집단의 힘은 존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집단의 힘이 어떤 힘이냐,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딱 여기 써 있네요. 집단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자, 입주자회나 분여회 같은 것을 다 단지마다 결성이 되어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오갑니까? 아파트 그 매매할 때 그 집값, 집값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해. 그래서 아파트 분여회에서 야 우리 집 팔 때 야 우리 10억 원 이하로 절대 팔지 말자. 그럼 안 돼. 뭐 급하다고 8억 7억에 팔지 마. 우리 집값 우리 아파트 퀄리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목표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자 집단위를 발휘해서 이렇게 아파트 그 매매 가격 집값을 담합하기도 하죠. 자, 개별 단위 세대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 자, 들어올 때 빚내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계속 이자도 붓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교육비 주면서도 빚을 내온 은행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집을 유지하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인 비용, 집값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 전통 사회에서는 이웃의 손을 빌려 개별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전통적인 주택 집은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 개별적으로 집을 지었고요. 자, 그것이 마을을 이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어떻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문 업자들이, 건설 회사들이, 건축 회사들이 그걸 집들을 짓죠. 그래서 개별 거주자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똑같은 집.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 업자들은요, 자재 같은 거 좋은 거 안 쓰려고 하죠. 겉은 번지르려 보이는데 속을 뜯어보거나 속을 보게 되면요, 엉터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몇 달, 1년, 2년에 걸쳐서 수천 세대와 수만 세대가 한꺼번에 일시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자, 일시에 건설. 자, 과거에는 마을 건설이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반대와 살펴놓을게요. 자, 옛날 전통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을 이룬 반면에 현대 아파트는 어때요? 일시에 건설됐습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됐습니까? 반대와 살펴. 자, 지금 대조에 의한 서술이 되고 있네요. 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요즘에는 단지가 과거의 마을을 대신하는 공간 단위가 되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 마을과 달리 이러한 현대에 주어지는 급하게 만들어진 급조란 말 네모처럼 발표합시다. 급조. 어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세우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걸 급조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끝에 왔네요. 올라와서 이거 다시. 자, 공간과 사는 풍경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하나의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공간이 과거보다 매우 좁고 답답하다고 느낀다. 여러분들 옛날 시골집 보세요. 집이 이렇게 조그만 초가집이 있으면요, 이렇게 나무 기둥이 끝에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딱 있습니다. 이 집 한 채예요.
그럼 방이 몇 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니면 정말 커봤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기둥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 부엌과 부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엌이 있고 보통 지울게요. 이쪽에는 건넌방이 있습니다. 여기 아궁이에서 불을 이렇게 떼겠죠. 여기도 아궁이에서 불을 넣고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큰 방. 그럼 방이 몇 칸짜리입니까? 방이 2개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2개 있는 집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방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주가 같이 사는 거야. 즉,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거 공간은 옛날에 엄청 비좁았다는 얘기죠. 요즘 뭐 각자 한 명이 한 칸씩 엄마 아빠만 같은 방에 있겠지만 보통은 자녀가 둘이면 각각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죠. 면적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공간을 매우 좁고 답답하게 느낍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활발했던 과거의 마을과 달리 오늘날의 주거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왜 좁고 답답하게 느낍니까? 면적은 증가하는데 더 좁게 느껴져. 왜? 만남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죠. 자, 그 원인과 이유가 바로 만남과 교류가 옛날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개별 단위 세대 외에도 놀이터, 조경시설, 주차장, 조그만 정자 등의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 놀이터와 조경시설, 주차장, 정자 등 이건 공유 공간입니다. 공유 공간이 있다니까 있긴 있습니다. 적으세요. 묶어서 공유 공간이 있어. 하지만 단지 내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자, 그리고 아이들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유 공간들은 그냥 이동을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남과 소통, 관계 형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통행료에 불과해. 만남과 소통과 공유사. 만남이 아니고 소통이 아니고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공유 공간이지만 즉 사이 공간의 역할을 못해요. 자, 사이 공간이 없는 거죠. 담과 담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나며 서로를 자연스레 알아갈 수 있었던 전통 말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거 공간의 변화가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됩니다. 자, 공간의 고민을 고민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앞으로 만들어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왜? 앞으로 만들 공간이 뭘 결정하는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공간이 삶을 결정한다 라는 구조가 되겠죠. 이게 중요하네요. 뭐라고요? 공간이 삶을 결정한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란 얘기예요. 자, 핵심 lin을 간단히 보면요. 자, 굉장히 설명문인데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비교와 대조에 의한 설명이 되고 있다. 인과적인 설명도 되고 있다. 자, 문답법에 의한 설명도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본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첫 번째 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한번 정리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공간이 과거는 있지만 지금은 없고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급조했다. 자, 필자가 말하자는 바가 무엇이냐? 공간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다른 얘기죠. 다음 페이지. 자, 여기 2번에 발표할게요. 읽기 전중 후 과정이라. 자,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교 쌤이 학습 활동의 읽기 전중 후 활동을 설명했는지를 꼭 체크했다가 만약에 설명을 하셨다면 반드시 개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읽기 전에 읽는 중간에 읽은 후의 활동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내가 예컨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과거의 전통마을의 모습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오라고 책을 읽고 정리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는 학교 도서관이나 혹은 학교 근처, 집 근처의 지역 도서관에 가서 목록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책 제목을 찾아가지고 책을 빌리거나 펼쳐보겠죠. 그 책을 읽기, 내용을 펼치기 전에 내가 학교 선생님 수행평가에 이것을 조사라는 목적을 갖고 하라고 했지.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예측, 여기 내용 예측은 뭐냐면요. 목차를 봅니다. 목차. 책의 제목과 목차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배경 지식도 떠올려 봅니다. 배경 지식. 자, 여기 메모하세요. 제목과 목차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거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지식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전통 마을의 구조에 대해서 학교에 전에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지. 옛날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 옛날에 내가 여행 갔을 때 한옥마을, 그 마을, 옛날 전통 마을을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본 적이 있지. 그 마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런 거. 자, 배경 지식. 자, 여기까지가 읽기 목적 1번 동그라미. 그 다음 제목 목차 보고 내용을 예측하거나 세 번째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책 읽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읽는 중간에 글을 읽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중심 내용을 당연히 파악을. 중간중간에 중심 내용을, 이 중심 내용을 파악.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전체의 내용,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데, 전체 요약 정리는 읽은 후의 과정이 되겠고요. 중간중간 중심 내용은 방 읽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추리. 필자가 말한 내용,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죠. 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요. 내용을 이해하고 필자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자, 의도를 추론하는 것도 읽는 중간에 읽지 않고는 의도를 추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1번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2번 내용을 이해해본다. 세 번째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본다. 자, 이게 읽기 중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읽은 후에는요.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잘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가 커서 어린이 되어서 집을 짓는 상황이 된다면 옛날 전통 마을처럼 그런 마을들을 사고 싶다. 또 그런 집을 지어볼 테야. 그런 마을을 한번 설계해 볼 테야. 등등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추가해 볼게요. 자, 다른 관점과 비교해 보기. 좋습니다. 다른 관점과 비교해 보기. 다른 친구의 생각을 교환해 보기. 이것도 세 번째 관점이 세 번째 과정이 읽기 위해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옆에 나와 있는 그 학습 활동의 질문이 내용이 어떤 활동에 읽기 전인지, 중인지, 뒤에 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맞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훑으면서 자, 예측해 본다. 소제목을 훑어보면서 예측한다. 이거는 읽기 전이죠. 지금까지 살아보았던 곳을 떠올리며 자기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죠. 이것도 읽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글쓴이는 왜 공간에 변한 사람들이랑 소통 문제에 관심이 생긴 걸까? 필자는 왜 관심이 생긴 거지? 자, 이건 읽기 중이죠. 읽는 중간에 필자의 생각을 확인해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금만 문장 볼게요. 필자가 말하는 풍경이란, 자, 필자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자, 필자의 의도를 추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구조에 살지만 공동주택의 특징이 곧 소통의 부재를 가져왔군. 이건 내용 이해죠. 필자가 말한 내용 이해, 즉 읽기 중의 활동에 해당하죠. 필자 의도 추리 역시 이것도 읽기 중에 해당하고요. 자, 필자는 공간이 변하니까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하는군. 자, 필자의 자, 중심 내용, 필자가 말한 중심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읽기 중의 활동에 해당하죠. 아까 앞에 읽기 전 활동 한번 다시 백해보고 올라가서 여기 굵은 글자 문장을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공간이 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겠네. 이러면 그 전체의 제목을 염두에 두고 제목에서 내용을 예측을 해본 겁니다. 자, 공간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 속에서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 또한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마지막 읽기 후 활동. 읽기 후 활동. 자,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 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상호 만남과 교류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발생이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군. 자,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추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이건 현재의 상황, 독자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서 해보고 있죠. 전체 내용을 정리한 후에 현재에 적용하는 건 읽기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과거와 현대를 비교해서 사이 공간의 유무가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전체 내용 요약 정리. 전체 요약 정리에 해당하네요. 자, 당연히 읽기 후 활동. 다른 관점의 글 이것도 읽기 후 활동.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간과 풍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